이제 판례를 하나 우리가 처음에 지금 갖고 온 걸 보면 최근 판례인데, 이런 송달 통지, 송달 보고 과정에 우편집배원이 조금 얼렁뚱땅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그 우편집배원과 국가가 4억 원 물어내게 된 사건이에요. 최근 사건인데 10월 17일 사건이네요. 피고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인데 이런 거예요. 종중이라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어떤 종중의 그 관여에서 뭔가 내막을 잘 아는 종중원 중에 대표급에 해당하는 대표 종중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종중 땅 그런 사건이 많은데, 그 사람이 A라고 합시다. 이 A가 자기가 이 종중의 대표자였던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종중을 상대로 자기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서 소송을 진행한 것 같아요. 잘 보죠. 사람 이름이 비실명을 됐네요. 기초사실 김의 뭐란 사람이 거기서 내가 칠판에서 A인 사람이에요. A. 그래서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부동산 여러 필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송을 내면서 변호사 2명을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해서 이 사건 소장에는 종중의 대표자가 그러니까 이 대표자가 소재지가 자신의 주소, 집 주소로 해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어디로 표시해서 소송을 냈어요. 잘 보세요. 그럼 지금 자기가 원고인데 상대방 피고는 종중이에요. 그런데 종중의 주소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대표자 자신의 주소로 했어요. 그런데 종중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유로 종중원 중 김 다른 사람을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송에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A하고 그 개념은 확실히 일단 구별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 잘 이해하기 힘든데, 종중하고 요 대표자는 별개잖아요. 우리가 어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중을 상대로 대표자가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주소를 대표자 자기 주소로 하니까 이 송달이 어디로 가겠어요? 대표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상대방도 자기 주소로 가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게 전개되는 상황이 되냐면, 우편집배원이 가서 이 사람한테 주소에 가서 소장을 전달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고서 그냥 법정에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답변서를 안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는 변론기일에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시송달이 아닌 한도에서는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진다든지 자백간주로 돼서 증명할 필요 없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원고가 승소한단 말이죠. 원고가 승소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지금 판결이 얻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의도적으로 했으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 우리가 판결의 편취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적인 처리를 의도적으로 작출해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를 얻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소 자체를 어떤 친구 주소나 자기하고 짠 사람 주소로 보내고 그 사람이 답변서 등을 안 내게 해서 자백간주적인 방법으로 판결의 편취를 하는 경우가 하나의 또 다른 타입으로 있다. 지금 민사소법 안 배운 사람은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소송을 하는데 이 송달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이 그 서면을 받고 이유가 타당하든 아니든 싸울 기회를 부여받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소장이 날라온 게 나한테 전달이 돼서 내가 거기에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는다가 송달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종중, 그러니까 이게 해필이면 종중이니까 조금 헷갈려요. 종중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결의 편취에 생각한다면 이 피고를 B라는 사람이 원래 소유자로서 피고로 하는데 A하고 내통하고 있는 C의 주소가 B의 주소인 척 보내버리고 B가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C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자백간주로 A가 승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종중이란 말이잖아요, 종중. 근데 종중에 주소가 있을 텐데 글로 가면 해필이면 이 사건은 이 대표자가 A인 경우니까 A가 종중의 대표자라면 이 A와는 종중의 대표자로서는 지금 반대 당사자인 거예요. 잘 보세요. 같은 물리적인 이 존재로서는 사람이지만 하나는 종중이라는 게 주체이지 그 대표자일 뿐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소송하려면 너랑 너는 지금 동일인급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쪽의 대표자는 해필이면 원고 A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의 틀로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이 동일인이 물론 실제 원고는 자연인 A고 피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종중이지만 종중의 대표자가 A인지라 종중의 대표자가 A니까 이 자연인 A와 이 대표자 A가 동일인이니까 이게 대립으로 싸움을 하는 게 좀 이상한 틀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틀로. 자기가 공격을 하는데 방어해야 되는 이 종중의 대표자가 또 자기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대립틀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소송이 주체로서는 A와 자연인 A와 종중이 싸움이긴 한데 종중의 대표자가 A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종중에서 그 대표자가 사실상 관리하고 이것을 대표하고 하다가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쓱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도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A가 종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소송을 냈어요.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기 때문에 종중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유로 종중은 또 다른 어떤 종중원을 내세우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너가 너한테 소송 내는 꼴이 된다. 뭐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취하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이 A에서 김누구 A에서 대표자 문장의 직무대행자 총무 김멋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했다. 이 문장이 뭐냐면 이렇게 써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대충 유추하건데 뭐 그 문중의 장이라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사람 이름인가? 사람 이름일까? 아니면 어떤 문중의 장, 보스라는 의미일까? 문장의. 대표자 문장의 직무대행자 총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반대의 당사자 총무 뭐로 표시정정을 신청하였는데 김진 이 사람의 송달 장소를 다시 또 자기 주소로 해버렸어요. 자기 주소. 자기 주소로 썼어요. 원고. 그래서 담당 재판부는 1소송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무변론으로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승소 판결을 하였다예요. 그래서 송달의 과정을 보면 뭐예요? 소장 부본은 원고가 지금 처음에는 자기가 대표자인 상태로 냈으니까 자기가 수령했겠죠. 그다음에 그 집회원이 김해 누구라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표시정정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이게 가야 되느냐면 종중한테 가되 실제 총무한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주소가 원고 자기 주소로 그대로 기입을 했으니까 실제 누가 이 문서를 수령했냐면 자기의 제수가 수령했어요. 소장 부본은 또 다시 이제 표시정정을 하고서 새로운 사람한테 소장 부본 표시정정된 사람한테 보내는데 이때는 배우자가 또 받았어요. 그 다음에 판결 선고기일은 원고 본인이 받았어요. 자기 주소가 돼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소장 부본은 주소가 자기 주소로 돼 있고 대표자가 자기였으니까 요 본인으로 받은 경우는 일단은 뭐 큰 문제 없을 수 있는데 요 표시정정 이후부터는 주소를 동일 주소로는 했지만 받을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요 총무 김진 누구이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처가 받기도 하고 자기가 받기도 하고 결국 판결 정본도 누가 받았어요? 자기 주소로 보내놓게 했으니까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답변서 안 냈죠.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죠. 판결문도 그래서 보냈더니 누가 받았어요? 자기가 받았죠. 그러면 항소 안 했겠죠. 그래서 이 판결 일단은 확정되는 상태로 들어가죠. 어떻게 된지 알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김 누구 원고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해서 된 걸 기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로 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 받자마자 그 부동산 중에 어떤 거는 김 누구라는 사람으로 소유권을 넘겨줬고 일부 지분을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제2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해서 4억 원을 빌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어떤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억 원 빌리면서 아까 말한 이제 지금 이 사건에 농협으로 등장하는 데다가 4억 원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 종중이 안 거예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이제 종중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종중 입장에서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어요. 지금 뒤늦게 땅이 A한테 넘어가 그 다음에 그 뒤는 어떤 땅 하나는 어떤 사람한테 이전 등기 해줬고 그 다음에 어떤 땅 하나는 지금 4억 원 빌리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종중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사실을 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의 경우에 있어서 구제가 어떤 수단이 있겠느냐, 구제 수단이 어떤 게 있겠느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뭔가 지금 엉겹길에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 넘어가 버렸잖아요. 자기 땅이, 종중의 입장에서의 자기 땅이. 그럼 구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지금 판결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 판결이 정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진 거예요? 아니면 자기 답변 한번 못 해본 거예요? 답변 한번 못 해본 거잖아요. 원래 답변을 못했어도 공시송달로 송달됐을 때는 답변을 못했어도 자백간주에 의해서 무변론 판결이 된다 안 된다?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왜? 이 송달의 기능상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대로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해줬다라고 송달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테크닉으로 쓰는 송달에 불과하니까 공시송달로 됐을 때는 자기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실질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왜 너 이 송달받고 억울했으면 퍼부어야 되는데 안 퍼부었느냐, 안 퍼부은 것은 너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해서 자백간주로 해서 상대방 말을 인정하는 꼴로 돼서 상대방
원고가 예컨대 승소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 답변을 안 하게 된 게 송달로 공시송달로 됐을 때는 제대로 자기 변명, 답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줬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자백간주에 의해서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 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256조, 257조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예컨대 무변론 판결은 그 조문이고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자백간주에 의한 처리를 하는 150조 1항 3항에서 보면 공시송달의 경우는 자백간주의 취급에 있어서 예외로 한다. 이런 조문도 또 150조 1항 3항을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256조, 257조에 있고 150조 1항 3항은 자백간주로 처리할 수 없다. 공시송달의 경우였다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런 공시송달은 아니고 뭔가 송달은 됐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한 것이죠. 사실상 못한 거죠. 이 과정을 제대로 본다면. 원고 자기 주소로 보내놓고 자기 처, 자기 재수, 자기가 바꾸서 지금 답변 과정 등에서 보면 실제 종종은 답변할 기회가 마련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원고가 자기 주소를 피고 종중의 주소로 써내는 바람에 실제 그 문서가 종중으로 명의로 해서 종중에 새로 이 등장하는 총무한테 총무 주소로 간다든지 종중에 어떤 이 주소가 있다면 사무소가 있다면 글로 가서 총무가 받아서 총무가 검토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중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 종중의 입장에서 땅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찾기 위한 구제 수단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학설과 실무적인 처리가 조금 나뉘고 있는데 교과서 보면서 공부했던 민사노법을 공부했던 사람은 그게 어딘가 등장하고 있었어요. 판결의 편치라는 부분에서.